오늘은 서해의 바람을 따라 걷는 길, 서해랑길 90코스 대부도를 걸어보려 합니다. 여정의 시작점은 고래뿌리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입니다.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드는 작은 정류장에서 오늘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이름처럼 어딘가 정겨운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탁 트인 서해 풍경과 갯벌 그리고 섬을 잇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울지 몰라도 그 속에는 바다의 숨결과 오늘 하루의 설렘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해랑길 90코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3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도는 배를 타야만 드나들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는 전곡항에서 탄도, 불도, 성감도까지 방조제가 놓이고 북쪽으로는 오이도에서 방아머리까지 시화방조제가 조성되면서 더 이상 섬이라 부르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된 것이 아니라 벽해가 상전이 된 시간의 기록이 바로 이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도 이찬 자선비에서 내려 출발 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대남 초등학교를 지나 약 200m 떨어진 서해랑길 90코스 안내 표지판 앞에서 인증 사진을 남긴 후 이제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합니다. 서해랑길 안산 90코스는 경기 둘레길 50코스에 속한 대부의 솔길 4코스와 3코스와도 길을 공유합니다. 행랑곡마을 입구에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수 이미자의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은 방금 지나온 대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경재 작사 박춘석 작곡으로 탄생한 이 곡은 큰 사랑을 받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노래 속 총각 선생님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서상훈 선생님은 개교 당시 이 학교의 부임에 근무했습니다. 서울 집을 다녀오려면 배를 타야 했기에 한번 나가면 며칠씩 걸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이곳이 진짜 섬이었음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바닷가에는 섬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멋진 카페와 풀빌라 숙소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행랑곡마을 앞바다는 대부도 고래뿌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드나들던 넓은 갯벌이었지만 지금은 갯벌 위로 타운하우스형 숙소와 각종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가정주택을 찾기 어려울 만큼 숙박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일대의 갯벌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으로 생태적 가치 또한 높습니다. 람사르 습지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에 따라 지정 등록된 곳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우포늪을 비롯해 현재 24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고래뿌리 람사르 습지와 상동 람사르 습지가 포함됩니다. 엉터리 표지판입니다. 서해랑길은 왼쪽으로 90도 꺾여야 하는데 직선길로 안내합니다. 고래뿌리 마을을 지나면서 길은 잠시 바다에서 멀어집니다. 세련된 전원주택과 개성 있는 펜션들이 즐비하고 고래숲 캠핑장을 지나 해바라기 펜션에서 좌회전하자 다시 바다가 펼쳐집니다. 3.5km를 걸었고 아직 12km가 남았습니다. 바다를 왼편에 두고 걷는 길은 시야가 탁 트여 한결 가볍습니다. 관광지로 변모한 풍경과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습지가 공존하는 이 길 위에서 상전벽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과 개발, 기업과 현재가 교차하는 대부도의 해안길은 그렇게 또 한 번의 변화를 품은 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은 메추리섬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동 흘곶항 인근에 위치한 흘곶 어촌공유센터는 안산시와 지역 어촌계가 협력해 조성한 지역 기반 해양 어촌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대부도 오캠핑장은 계절 탓인지 한산하고 휑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우리나라 해안 지명에는 고지 붙은 곳이 많은데 이는 대개 바다로 튀어나온 지형을 가리킵니다. 흘곤 역시 바다로 길게 뻗은 높다란 지형을 뜻하는 지명으로 넓은 갯벌과 완만한 해안선을 따라 작은 어선들이 드나드는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서해안 어촌 마을입니다. 썰물 때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고 밀물 때면 잔잔한 바다가 포구를 채웁니다. 굴과 바지락 등 폐류 채취가 활발해 흘곳 해변에는 하얗게 쌓인 굴껍데기가 보입니다. 방조제 길은 바다와 갯벌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작은 무인도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파도에 씻긴 굴껍데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발걸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멀리 쪽박섬이 시야에 들어오고 좁은 방조제 길을 걸으며 펼쳐진 바다와 해변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방의 쪽박섬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표주박을 반으로 쪼갠 모양의 쪽박섬은 손잡이까지 갖춘 영락없는 쪽바가지입니다. 쪽박섬 횟집은 대부 해솔길 3코스의 종점이자 4코스의 시점입니다. 대부 해솔길을 소개하는 커다란 안내판은 1코스부터 7코스까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옥 펜션인 정연제와 연우채가 자리 잡은 3399 마을을 지나갑니다. 정겨운 주민이 함께 사는 작은 어촌 마을로 마을 이름은 선제도의 옛 집원 3399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숫자 이름 덕분에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관광지라기보다 소박한 바닷마을의 정취가 살아있습니다. 낮은 집들과 갯벌, 잔잔한 포구가 어우러져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썰물 때면 넓게 드러나는 갯벌과 그 위를 오가는 어민들의 모습에서 섬마을의 일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젤리 캠핑장으로 이어지는 해안길은 만조시 우회하라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썰물입니다. 드러난 갯벌 위로 길이 이어집니다. 젤리 캠핑장을 지나 방조제 너머로는 선제대교가 아련하게 보입니다. 젤리 캠핑장은 가족형 오토 캠핑장으로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정상골 방조제 위를 걸어갑니다. 방조제를 따라 걷다가 카페 라메의 앞 쉼터에 자리를 잡고 매서운 바람을 피해 조금 이른 점심상을 펼칩니다. 여기저기 배낭 속에서 꺼낸 컵라면과 찰떡, 막걸리와 모둠전 그리고 과일과 따뜻한 커피까지 소박하지만 넉넉한 음식들이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잠잠하던 바람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다시 길 위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예전 아일랜드 CC에서 이름을 바꾼 더 해븐 CC의 리조트 건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홍성리 버스 정류장을 스쳐 지나 잠깐 동안 대선로를 따라 걷습니다. 핀란드 카라반, 핀란드 펜션을 비롯하여 예쁜 숙소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이 일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로 아래에 있어 여객기들이 자주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와 바다 위를 잇는 선제대교 그리고 그 너머 선제도의 풍경이 겹쳐집니다. 선제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합니다. 선제대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과 선제도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경기만의 도서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해상 교통 인프라입니다.
2001년 개통 이후 영흥도 선제도 십리포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향하는 관광객과 주민의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바다 위로 다리의 곡선이 길게 드리워지고 그 너머로는 낮은 산과 어촌 마을이 포근하게 안겨있는 선제도는 고요한 숨결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제대교 건설 전 대부도와 선제도를 오가던 홍성리 선착장은 이제 흔적조차 희미한 폐허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던 시절의 기억은 바람 속에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 길을 지나 이름만큼은 웅장한 큰 산으로 오릅니다. 해발 100m 남짓, 정확히는 105.9m에 불과한 아담한 산이지만 숲길의 분위기는 제법 깊습니다. 소나무와 화렵수가 어우러진 숲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길은 폭신한 흙내음을 품고 이어집니다. 큰 산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갑니다. 이곳 안산시는 대부의 솔길 표시에 유난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숲속 깊은 구간까지 표식이 촘촘히 이어져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습니다. 큰 산을 내려오자 넓은 임도와 만납니다. 숲길이 끝날 즈음 더 해븐 CC의 넓은 페어웨이와 리조트 건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더 해븐 CC는 프리미엄 회원제 골프장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장을 바로 옆에 끼고 걷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 사람 겨우 지날 법한 좁은 길을 따라 내려서 작은 잘풀이방 조제를 지나면 어심 낚시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물 낚시터로 자연 경관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수도권 낚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름이 참 기발합니다. 고기를 잘 낚으려면 어심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물결 위로 잔잔히 흔들리는 낚싯대들이 고요한 풍경을 만듭니다. 대부 명소와 대부의 솔길 안내판을 지나 독도바다 낚시터 앞에서 서해안길 90코스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해안길 90코스 종점이자 91코스 시점 안내판을 지키듯 서 있는 장승 커플 뒤로 갯벌이 멋진 풍경으로 다가오지만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바다와 숲, 갯벌과 리조트, 옛 나루터와 현대식 다리가 한 길 위에서 이어진 서해안길 90코스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보여주며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식당 한쪽 테이블에 둥글게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해물떡볶이를 앞에 두고 술잔을 기울입니다. 빨갛게 물든 국물 사이로 오동통한 해물이 얼굴을 내밀고 젓가락은 바쁘게 오가지만 마음은 한결 느긋합니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 달리 식당 안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함께 걸었기에 더 맛있고 함께였기에 더 따뜻한 시간입니다. 오늘 걸었던 길의 풍경이 안주처럼 다시 펼쳐지고 웃음은 잔을 부딪힐 때마다 더 크게 번집니다. 바람과 함께 걸은 서해안길이 이렇게 또 한 페이지로 기억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